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 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하되 방석 일화나 목화꽃 문답 등 일부 내용은 야사, 대동기문 등을 차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정조 독살설 반박이나 한글 교지 사용 등은 최신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습니다. 15세의 겨울, 66세의 봄. 정순왕후 김씨 연대기. 밤낮으로 애패우며 이 억울함을 어찌 다 말하리. 그녀가 친정 오빠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는 핏기 어린 한숨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은 남편을 속이고 의붓아들을 죽인 냉혹한 악녀라고. 허나 기억해 주십시오. 15,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계집이 이 피비린내 나는 구중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악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1759년 영조 35년의 늦가을. 궁궐 담장 너머로 마지막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15,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쯤 된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정순왕후라 부르지만 그날 그녀는 그저 낯선 집에 팔려가는 어린 신부였을 뿐입니다. 신랑의 나이는 66, 할아버지 뻘이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인 남편. 가마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찰나의 순간, 소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겠죠. 그 문지방을 넘는 순간, 철없던 어린 시절은 영원히 끝난 거니까요. 아버님, 이 종이를 밟으면 제가 아버님을 밟고 일어선다는 뜻이 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허허, 거참. 꽃무늬 방석도 임금의 것이라며 마다하더니 이번엔 걸음걸이가 묘하구나. 어찌 그리 걷느냐. 자식이 어찌 감히 아비의 함자를 밟겠습니까? 전하. 야사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녀가 당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건 당돌함이 아니라 낯선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소녀의 필사적인 생존 본능 아니었을까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말이죠. 그날 밤 침전의 공기는 설렘보다는 무거운 침묵에 가까웠을 겁니다. 66세의 노회한 왕과 15세의 어린 왕비. 이 기묘한 부부의 탄생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선 조선 왕실이 선택한 가장 위태롭고도 거대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궁은 친절한 곳이 아닙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그녀를 바라보는 서늘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중전이 눈매가 깊고 속을 알 수 없더라. 웃고 있는 상궁의 눈빛도 다과상을 올리는 손길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곳. 어린 왕비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진짜 얼굴을 숨겨야 한다고. 지혜로운 국모라는 완벽한 가면을 써야 한다고 말이죠. 자, 어디 한번 맞춰보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더냐? 목화꽃이옵니다, 전하. 호호, 목화라? 어째서냐? 볼품없는 꽃 아니더냐? 비록 멋은 없으나 실을 뽑아 백성을 따뜻하게 입히는 공이 있으니 으뜸이라 생각하옵니다.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늙은 남편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살벌한 궁에서 내 편을 만들 수 있는지 너무 빨리 배워버렸죠. 하지만 화려한 당의를 벗으면 그녀는 그저 집을 떠나온 외로운 10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실수하진 않았을까? 매일 밤 가면을 벗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또 조금씩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요. 1762년 여름, 매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참경궁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 왕의 아들이, 남편의 아들이 갇혔습니다. 18, 고작 고등학생 나이였던 정순왕후는 그 지옥 같은 비극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시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마마, 친정 오라버니께서 급히 연통을 넣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나가라, 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녀가 사도세자를 죽였냐고. 하지만 글쎄요. 그녀의 친정인 경주 김씨가 세자를 공격했던 건 사실이지만 입궁 3년차 어린 왕비가 과연 죽여라 명할 힘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선택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친정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광기에 휩싸인 남편 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침묵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닌 가장 무거운 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76년 영조가 눈을 감자마자 젊은 왕 정조는 서슬퍼런 선언을 던집니다. 그 칼끝은 정확히 정순왕후의 가문을 겨누고 있었죠. 참 기묘한 풍경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32살 할머니와 25살 손자. 겉으로는 세상 돌도 없는 효자와 자애로운 할머니였지만 찻잔을 사이에 든 공기는 언제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할마마마, 기후는 좀 어떠신지요? 지난밤 바람이 찼습니다. 주상께서 이리 살피시니 든든합니다. 헌데 제 오라버니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유배지 밥은 입에 맞는다 합니까? 국법이 지엄하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할마마마께서도 나라를 위해 부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조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도 그녀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냈고 정순왕후는 그 효도를 방패 삼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정조가 일성록에 남긴 기록들 행간에는 숨막히는 긴장과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적과 한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왕실의 그리고 그녀의 처절한 생존법이었습니다. 화려한 대왕대비전, 겉보기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처소였지만 그 넓은 방은 사실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빠 김규주는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친정은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글 편지에는 가슴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절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마, 주상 전하께서 탕약을 올리셨습니다. 거기 두어라. 달빛이 차무지 문을 적시는 밤이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끔 정조가 보낸 탕약을 받으며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안에 독이 들어있진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편할까? 하지만 그녀는 탕약을 비워냈습니다. 쓰고 비린 약을 삼키며 그녀는 굴욕과 분노도 함께 삼켰을 겁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언젠가 올 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고립된 왕실의 어른, 늙어가는 여인의 독백은 그렇게 긴 밤을 채웠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독살설이요. 글쎄요. 심한지 여차를 보면 정조는 이미 등창과 화병으로 온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독이 아니라 그를 옥죄던 스트레스가 그를 집어삼킨 거죠. 하지만 정순왕후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곡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녀는 주렴을 내렸습니다. 11살 어른 순조 뒤에 앉은 그녀의 손에는 붓 대신 칼이 들려 있었죠.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도록 경들은 무엇을 했는가? 사학의 무리가 강물을 뒤덮대 보고만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붓을 들어 거칠게 한글 교지를 써내려 갑니다. 남아있는 그녀의 빌체는 장수의 칼놀림처럼 힘차고 거침이 없습니다. 내 언문으로 이르노니 씨를 말라라. 오가작통을 세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녀의 붓끝에서 떨어진 먹물처럼 조선 전역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가고 수많은 남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50대의 노파가 휘두르는 권력은 그 어느 왕보다 서늘하고 잔혹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엇물려왔던 공포의 폭발이었을까요?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 휘두르던 절대 권력. 그런데 4년 만에 그녀는 스스로 발을 걷어올립니다. 1804년 어린 순조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주장이 컸으니 늙은이는 물러나련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일어섰습니다. 권력력에 눈먼 노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위태로운 영조의 왕실을 지키기 위한 지독한 수단 말이죠.
실록의 졸기는 그녀를 결단력 있고 영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친정을 위한 사사로운 정을 경계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다 되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하였다. 주렴을 걷고 나오는 그녀의 손이 텅 비어 보입니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결국 그녀 곁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파수꾼의 뒷모습은 승리자라기보다는 어딘가 쓸쓸하고 허무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1805년 정월,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그녀가 누운 곳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원흥입니다. 51세 연상의 남편 영조 옆에 첫 부인 정성왕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누워있죠. 죽어서도 참 기구하고 아이러니한 운명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15세 소녀가 숨죽여 울던 소리 같기도 하고 50대 여군주가 호령하던 소리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악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그녀에게 한 번쯤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악녀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살고 싶었던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까? 서늘한 바람이 부는 원릉 앞에서 대답 없는 비석만 젖어가고 있습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